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 역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7일부터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증상이 없으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22일부터 시작한 유럽발 입국자들에 이어 27일부터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도 공항 내 진단검사와 자가조치 등 강화된 검역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 통보, 검역 준비 사항 등을 고려하여 3월 27일 금요일 07을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들 역시 공항 내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일 경우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 뒤에도 전화로 증상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무증상 입국자들은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검역소장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24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51명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9,137명으로 늘었고 사망자 수도 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일 현재 경기도 군포의 한 요양원에서 확진자 8명이 추가돼 총 15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대구의 3개 요양병원에서도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도 2명이 추가되면서 총 158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발, 유럽이나 미국발 유입을 어느 정도 조절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방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 이미 심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를 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공항 내 진단검사는 하루 2,500명을 넘는 입국자 수와 진단검사 여력을 고려해 전수가 아닌 선별적 검사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발 입국자들 가운데 80% 이상은 유학이나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한국 국민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현지 유학생과 교민들의 한국행 귀국 행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환경이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인도주의 대응 계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과 관련된 화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6,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0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류 위협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 인도주의 사무차장과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도 최우선 과제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보건체계가 약한 일부 국가에 대한 지원이라며 20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대응 계획이 이들 국가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4일 성명을 통해 북한 등 의료 보건 체계가 취약한 나라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일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워싱턴 내 싱크탱크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정보국이 북한의 재래식 또 비재래식 전력에 관한 기밀 보고서를 작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 재단은 23일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법과 국방부 지출 승인 법안과 관련해 의회에 보내는 74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특히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군사적 위협이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 현재 주한미군 병력 28,500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할 경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노리는 중국의 바람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전력 약화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대담함을 갖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자 가운데 한 명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VOA에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무산 등 여러 요인들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concerned that for different scenarios, the U.S. may consider lowering the number of troops on the peninsula. 보고서는 또 미국 의회가 국방정보국에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전력에 관해 180일 이내에 기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전력은 미국 본토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Much less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North Korea's conventional forces. There's a perception that they have declined, which is correct, but they still retain a very strong attack capability. 보고서는 국방정보국의 기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경과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인 북한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인근 시설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5일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경고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군대 보호를 위해 한국 내 모든 미군 사령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다음 달 23일까지 유지되며 이번 조치에 따라 주한미군 장병과 장병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 시행이 가능해지고 조치 위반 시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6월 1일까지 행사 대부분을 연기하거나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대변인실은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IAEA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AEA의 사찰관들은 평화적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핵물질이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관련 보건 수칙을 준수하면서 관련 현장 방문과 원격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